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한 교육 전문가가 한국 학교를 감옥이라고 혹평했다가 8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을 가진 채 서울에 온 미국 여교장이 마지막에는 여기서 진짜 교육을 받다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반전의 순간까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카고의 차가운 겨울 아침, 공립학교 교장실에서 데이나 윌로우는 한 통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 47세의 그녀는 미국 교육위원회에서도 손꼽히는 창의 교육 전문가였어요. 20년간 학생 중심의 자유로운 교육 방식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죠. 그런 그녀에게 온 제안은 바로 한국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와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8개월간 서울에서 근무하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데이나는 솔직히 내심 우쭐했습니다. 한국 교육이라고 하면 주입식, 암기식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으로 바꿔보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죠. 3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서울에 도착한 데이나. 강남구에 위치한 그 초등학교는 외관부터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미국 학교와는 달리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의 작품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고 교실마다 학습 목표가 칠판에 적혀 있었죠. 첫 출근 날 아침, 데이나는 학교 정문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선생님들께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또렷한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데이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군대 아냐? 교무실에서 만난 동료 선생님 정혜리는 38세의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15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졸업시킨 경험 많은 선생님이었죠. 정혜리는 데이나에게 학교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침 자습시간, 주간 평가표, 방과 후 보충학습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데이나는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했어요.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사고의 시간은 언제 주어지는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첫 수업 시간, 데이나는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실현해 보려 했습니다. 6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하라고 격려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교실은 침묵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특히 맨 뒷자리에 앉은 지훈이라는 아이가 데이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작은 체구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데이나가 지훈아,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봐도 지훈은 고개만 더 푹 숙일 뿐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데이나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수업이 완전히 망했어. 쉬는 시간, 정혜린 선생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질문도 안 하고 자기 의견도 말하지 않고. 정혜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질문은 시험에 나올 때만 해요. 그런 자유로운 토론 같은 건 이 아이들한테는 사치입니다. 데이나는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건 폭력이에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정혜린의 다음 말에 데이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나 선생님, 여기 아이들 중 절반은 학원을 3개씩 다녀요. 나머지 절반은 학원비가 없어서 못 가죠. 그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토론보다 필요한 건 기초학력이에요. 그날 밤 데이나는 호텔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알던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학교 시간, 데이나는 우연히 학교 뒤편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 옆에 낡은 그늘막이 있었는데 그 아래서 누군가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영어 교과서에 빵 부스러기가 묻은 채로 열심히 자습하고 있었죠. 지훈아, 왜 여기서 공부해? 데이나가 물었어요. 지훈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동생들이 우니까요. 엄마는 편의점 알바 끝나고 올 거예요. 여기가 조용해서 좋아요.
데이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지훈의 상황을 더 알게 되면서 데이나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지훈이네는 어머니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셨죠. 지훈은 집에서도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공부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학교 뒤 그늘막이 지훈만의 작은 도서관이 된 거였죠. 이 아이들은 침묵 속에서 살아남고 있었구나. 데이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아이들의 조용함이 억압받아서가 아니라 각자의 무거운 현실을 견디며 공부에 집중하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훈과 대화를 나누면서 데이나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영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원을 다닐 여건이 안 되어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나중에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엄마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지훈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과의 만남 이후 데이나는 수업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자유로운 토론보다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훈과 함께 자기소개 영어 스피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발표하고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는 방식이었죠. 수업 당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 발표를 시작했어요. My name is 지훈. I want to be an interpreter. I study English under the shade behind school. 처음엔 긴장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교실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영어 발표하느라 수학 진도가 늦어졌다.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내용이었죠. 교무실에서 정혜린과 데이나는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데이나 선생님, 여긴 미국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입시가 현실이라고요. 정혜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데이나도 질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긴 지옥이에요. 아이들을 기계로 만드는 곳이라고요. 교무실은 순간 얼어붙었고 다른 선생님들도 어색한 시선을 보냈어요. 그날 밤 데이나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 아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닐까? 창의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어요. 며칠 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데이나는 수업에서도 위축되었고 정혜린과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다시 위축된 모습을 보이자 둘 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환점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린이 데이나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지훈이가 영어 일기장에 쓴 글이었습니다. Today I want to be a teacher like Dana teacher. She made me feel. 데이나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혜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나 봐요. 지훈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정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아이 하나하나의 마음까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두 선생님은 그날부터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창의성과 기초학력 둘 다 놓치지 않는 융합 수업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데이나의 자유로운 접근법과 정혜린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결합하는 것이었죠. 먼저 지훈이를 중심으로 작은 영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데이나는 창의적인 활동을, 정혜린은 체계적인 문법 설명을 담당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성적도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도 점점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지훈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자신감을 되찾은 지훈은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영어 발표에서 리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5월 학교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나와 정혜린은 아이들과 함께 영어 연극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지훈이가 주연을 맡았고 평소 말수가 적던 자폐 스펙트럼 학생도 조연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열심히 연습했어요.
축제 당일 체육관은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지훈의 모습은 3월의 그 조용한 아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또렷한 발음으로 영어 대사를 말하는 지훈을 보며 무대 뒤에서 데이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빛나고 있어. 연극이 끝나자 체육관은 기립박수로 가득했어요. 그때 정혜린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오늘 이 감동적인 공연이 가능했던 건 데이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희 학교를 바꿔주셨어요. 정혜린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데이나는 지훈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급하게 달려온 어머니는 데이나에게 깊숙이 인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지훈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꿈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해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데이나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아이들은 억압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현실 속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덧 8개월의 교류 프로그램이 끝나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데이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아이들과의 수업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출국 전날 밤 교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데이나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의 편지,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 그리고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쌓인 김밥 한 줄이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지훈의 서툰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꿈을 주셔서 고마워요. 이 김밥은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쌌어요. 선생님이 제 2번째 엄마 같아요. 꼭 다시 와주세요. 데이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날 공항에서 아이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미국 가지 마세요. 우리 잊지 마세요. 하며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데이나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지훈아, 너희가 여기서 보여준 게 진짜 교육이야. 여기가 진짜 교육의 땅이었어. 비행기 안에서 데이나는 지나온 8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교육을 바꾸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변화한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서, 동료 교사들에게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땅에서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미국으로 돌아온 데이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카고 교육청에서 한국 교육 체험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고 데이나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TED 강연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교육을 가르치러 갔다가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진짜 교육을 배웠습니다. 강연장은 데이나의 진솔한 고백에 숨을 죽였어요. 교육은 성적이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의 삶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한국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전 세계에서 반향이 일었습니다. 특히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시카고시 교육청에서는 한미 자매학교 사업을 제안했고 많은 미국 학교들이 한국의 교육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데이나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초등학교 교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교육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프로젝트였죠. 데이나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재입국하는 인천공항에서 데이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정혜린과 지훈이었어요. 지훈은 한 뼘 더 자란 모습으로 데이나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지훈을 보며 데이나는 다시 한번 울컥했어요. 내가 배운 건 영어도 성적도 아니었어요. 교육은 결국 아이 하나하나의 삶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데이나는 새로운 학교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진짜 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한 미국 교장의 편견이 감동으로 바뀌고 한국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세계에 알리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이는 나중에 정말 통역사가 되어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렸고 정혜리는 데이나와 함께 교육 혁신의 선두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데이나는 한국에서 배운 진짜 교육의 의미를 평생 간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정한 교육은 국경을 초월하고 편견을 넘어서며
결국 아이들의 마음에 닿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주인공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